2007년 캘리포니아 캠벨의 작은 창고. 3명의 엔지니어가 이상한 기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였죠. 당시 테슬라 로드스터도 아직 출시 전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충전소를 만든다니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14년 후 이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80억 달러, 주가는 한때 $50를 넘었죠. 3년 후 주가는 1.07달러가 됐습니다. 98%가 사라진 겁니다. 리처드 로웬탈이 만든 차지포인트. 미국 최대 충전 네트워크를 갖고도 돈을 못 버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로웬탈은 스탠퍼드 MBA 출신입니다.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다 2000년대 초반 클린테크에 빠졌죠. 2007년 그는 하라즈 파브시니 데이브 밥을 만났습니다. 셋 다 전기차의 미래를 믿었지만 한 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차는 만들어도 충전소가 없으면 소용없다. 차지포인트의 초기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충전기를 만들어 기업과 정부에 판매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10년 후엔 모든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을 것이다. 첫 고객은 구글이었습니다. 2009년 구글 본사에 충전기를 설치했죠. 직원 복지 차원이었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가 고객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 거죠. 2011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닛산 리프와 쉐보레 볼트가 출시되며 전기차 시대가 본격 시작됐죠. 오바마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에 2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금 조달도 순조로웠습니다. 2012년 브라이어 캐피털이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4년엔 클레이너 퍼킨스가 주도한 라운드에서 1억 달러를 조달했죠. 2017년 다임러, BMW, 지멘스까지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차지포인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특했습니다. 충전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판매만 했죠. 월마트가 충전기를 사면 월마트가 운영하고 차지포인트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플랫폼 모델이었죠. 2020년까지 차지포인트는 북미 최대 충전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11만 4천 개 충전 포트를 운영했죠. 테슬라 슈퍼차저를 제외하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매년 50%씩 성장했고 누적 충전 세션은 1억 회를 넘었습니다. 2020년 9월 SPAC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스위치백 에너지와 합병하기로 했죠. 밸류에이션 24억 달러. 파샤 마흐다비 CEO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26년까지 250만 개 충전 포트를 운영할 것이다. 전기차 시대의 스탠다드 오일이 되겠다. 2021년 3월 상장 첫날 주가는 3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80억 달러. 투자자들은 열광했죠.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차지포인트가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2021년 9월 주가는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진출을 발표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5월간은 충전소의 아마존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1년 매출은 2억 4천만 달러였지만 영업 손실은 2억 달러였죠. 충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드웨어 마진이 마이너스였고 소프트웨어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계속 투자해야 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EV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블링크 차징 같은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했죠.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타사에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레드오션이 된 거죠. 2022년부터 주가는 곤두박질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가 학살당했고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됐죠.
차지 포인트는 특히 심했습니다. 2022년 말 주가는 1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80%가 날아간 거죠. 2023년이 최악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5달러로 폭락했죠.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고 손실은 계속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EO 파샤마 흐다비가 사임했습니다. 릭 윌머가 새 CEO가 됐지만 투자자 신뢰는 이미 바닥이었죠. 가장 큰 타격은 테슬라의 NACS 채택이었습니다. 포드, GM, 리비안이 모두 테슬라 충전 규격을 채택하기로 했죠. 차지 포인트는 부랴부랴 NACS 어댑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주가는 1달러대까지 떨어졌죠. 시가총액은 4억 달러. 3년 전 80억 달러에서 95%가 사라진 겁니다. 딜리스팅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북미 최대 충전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가 생존 위기에 몰린 거죠. 차지 포인트의 실패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팔아도 손해, 충전 수수료도 미미했죠. 둘째, 자본 집약적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표준화 실패로 테슬라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충전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4년 기준 24만 개 충전 포트를 운영하고 있죠. 북미와 유럽 14개국에 진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DC 급속 충전, 무선 충전 등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처음으로 조정 EBITDA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죠. 비용 절감과 효율화가 효과를 본 겁니다. 정부 보조금도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75억 달러 규모의 연방 충전소 프로그램에서 차지 포인트가 큰 몫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릭 윌머 CEO는 낙관적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5%다. 95%가 남았다. 충전 인프라는 필수고 차지 포인트가 가장 앞서 있다. 실제로 2030년까지 미국에만 충전소 200만 개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차지 포인트는 극한 저가주로 분류됩니다. 1, 2달러 주가는 부담이 없지만 딜리스팅 위험이 있죠. 전기차 시대가 오면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는 의견과 테슬라의 이미 진게임이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차지 포인트의 운명은 전기차 시장과 직결됩니다. 전기차가 주류가 되면 충전소도 필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차지 포인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금은 2억 달러 남았고 분기 손실은 5천만 달러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일부에선 인수 가능성을 점칩니다. 쉘, BP 같은 석유 메이저나 월마트, 타겟 같은 유통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다는 거죠. 24만 개 충전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단독 생존이 어렵다면 대기업 품에 안기는 것도 방법이죠. 50달러에서 1달러로 차지 포인트의 추락은 전기차 인프라 투자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미래는 분명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고 그때까지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주유소가 100년에 걸쳐 만들어졌듯이 충전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2007년 3명이 시작한 차지 포인트. 너무 일찍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딱 맞는 타이밍이었을까요? 17년간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아직도 돈을 못 법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차지 포인트가 전기차 시대의 엑손모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인프라버블 희생양이 될까요? 가장 많은 충전소를 가진 가장 가난한 회사. 그것이 차지 포인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1달러짜리 주식은 50달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기차 2억대 시대가 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있을지 그것이 문제입니다.